속보. 추석 일주일 앞으로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내 취식 가능. 벌써부터 설렘.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내 취식 가능이었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명절 통행료 면제도 부활했고요. 휴게소나 버스 안, 기차 안에서 한 칸 띄어앉기도 없어지고 취식도 가능하고 모처럼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느슨해지지 말고 일상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때 생방도 하고요. 또 생록방으로 계란빵, 러블리즈, 유지의, 정예인, 류수정, 이 세 명의 가족 오락관도 예정돼 있으니까 배텐도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은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배텐 월드컵을 하는 목요일입니다.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한 채 양보도 안 하는 날인데요. 배텐 월드컵 주제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제로 선정되면 선물을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텐은 카카오 TV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고릴라와 카카오 TV 둘 중에 편한 걸로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리죠. 이거 광고 부금 킹 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갔냐? 저희 맘이에요. 광고 듣겠습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9월의 첫날 배텐을 털털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차기작을 스포했어요. 닥터 프로스트 스피노프라는 스포를 살짝 했습니다. 스포가 아니고 웹툰 작가들은 원래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스피노프 드라마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갈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 이거는 그리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뭐 딱히 스포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요. 배텐에서만 특별히 좀 하나 흘려주실 거 없어요? 주인공이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 스포. 알겠습니다. 미국식 스피노프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 프리퀄로 할지 시퀄로 할지 아직 고민이에요. 보통 이제 그래도 프리퀄로 먼저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시퀄로 해야 본편 닥터 프로스트 주인공들을 써먹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만나기 전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미 독자들이 좋아하는 본편의 캐릭터들을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퀄로 하면은 중간에 쓱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사라져도 되니까 약간 돌려막기 캐릭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스타워즈 스타일로 네네. 213이 국론 아닙니까? 그 이제 거장들은 그렇게 하죠. 네, 213. 저는 뭐 일개 웹툰 작가기 때문에. 본편, 프리퀄, 시퀄. 근데 이제 시퀄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 않죠. 보통은 프리퀄은 궁금하니까. 그죠. 예. 뭐 혹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프리퀄 좀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까? 프리퀄 보고 싶은 거요? 예. 글쎄요. 제가 워낙 글쎄요. 프리퀄 모르겠네요. 잘. 애정하는 콘텐츠 중에 저는 슬램덩크 프리퀄. 슬램덩크 프리퀄이요? 예. 뭐 중학생 시절에 깡패 강백호. 깡패 강백호 양호열. 크로우즈 같은 느낌으로. 재밌겠는데요? 장르 다르게? 그냥 폭력만한 느낌으로. 허구한 날 옆 학교랑 싸워대고.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다가 최소연이나 최치수를 은근히 저기서 스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 재미죠. 그 재미죠. 농구장에서 막 그 싸움 걸고. 재밌겠는데요? 정대만이랑도 마주치고 막. 확실히 만화를 안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릴 거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안 선생님의 호랑이 시절. 그죠. 아직 좀 이렇게 얇으셨을 때. 재밌겠는데요? 하얀 것한 프리퀄 어떻습니까? 의대생 때. 예. 왜 저렇게 됐나? 약간 그런 식으로 무슨 드라마들 보면은 장준혁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그 전공할 때 그럴 때 재밌죠. 자, 아무튼 저는 프리퀄, 스피노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꼭 닥터 프로스트 멋지게 뽑혔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뭐 한 2년 3년 걸리자. 뭐나 뭐 미래입니다. 뭐 티저 해봐도 티저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티저 티저를 아니에요. 흘리면 네. 그 다음에 보통 그래도 반년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막 뿌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냥 네. 막 뿌리는 거예요. 자, 배성재 프리퀄은 KBS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2102님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행사 갔다가 이종범 작가님 보고 엄청 반가웠어요. 어이구.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이구. 뭐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국가 우수 장학금 장학생 선발되신 분들 한 몇백 명 모아놓고 고민 상담, 진로 상담 관련 토크쇼를 해달라는 그러셔가지고요. 예. 가가지고 그냥 했어요. 거기다 뭐 진로 이런 거 고민 많으시잖아요. 예. 질문을 엄청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을 그래서 그거 하나씩 떼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토크박스로. 그렇죠.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베테너 중에 계셨어요. 오.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월드컵 잘 듣고 있다. 제가 거기서 이런 엘리트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들 베테너 어디나 있습니다 진짜. 예. 드림셀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드림셀러. 드림셀 아니 꿈파리. 드림셀링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을 셀링했습니다. 현실. 예. 꿈을 파는 사람이 2명이 되나요? 박문성 위원에 이어서 이종범 작가까지. 아 저는 꿈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좀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학생분들은 닥터 프로스트를 아시거든요. 고등학교로 내려가면 모릅니다.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데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요. 제가 만화가잖아요. 저의 네. 전공 필수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 관련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입니다. 뭐 전부 명작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땡불이라고 땡 처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상했어요. 대본을 받고 이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나. 브랜드라기보다는 거장의 어떤 네. 그런 곳인데. 지브땡. 지브땡. 예. 네. 자, 주제를 보내주신 민지님께는 선물 드리니까요. 이렇게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월령공주, 후보 2 벼랑 위의 포뇨, 후보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후보 4 붉은 돼지.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이웃집 토토로, 후보 6 천공의 성 라퓨타, 후보 7 하울의 움직이는 성, 후보 8 마녀배달부 키키. 후보 4번은 붉은 성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다 차단해드리고요. 혹시 다 보셨습니까? 8편? 다 여러 번 봤죠. 좋아하는 작품 여기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네요. 이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꼭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출하지 않더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카하타 이사오라는 감독이 한 것도 있죠. 예. 그분의 어떤 뭐 이웃의 야마다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추억은 방울방울. 그렇죠. 그것도 그분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귀를 기울이면이 이제 그 콘도 요시움이라고 원래는 이 뒤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아까운 분이죠. 그분의 자기 작품이었죠. 그렇죠.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의 보은 다른 작품 다른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게드전기. 그 이제 아들이 만들었죠. 슬픈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이 만들었는데 고로가 예. 그 아버지가 보다가 하고 나갔죠. 그 원작이 진짜 명작 소설인데 그렇죠. 약간 잘못 만들어졌다는 서울이 있죠. 예. 마루 및 아리에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무튼 뭐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려고 요즘 막 시도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굉장한 걸작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명작입니다. 근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나우시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나우시카가 거의 원점인데 없습니다. 이건 좀 의외죠.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의외죠.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 빼고 그거 든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렵다. 근데 여기도 하나같이 다 대표작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원령공주입니다. 숲을 파괴하려는 인간들과 숲의 정령을 보호하려는 원령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어렸을 때 보고 어른 돼서 또 봤는데 제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N차 관람용 명작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이 피해를 돌려받는 게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은요. 어렸을 때 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재앙신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숲에서 고개 따다닥 돌리는 정령 아세요? 왠지 징그러워요. 지금도 싫어요. 귀엽지 않나요? 그거? 코다마인가요? 네, 코다마. 까가각 하면서 되게 고개 돌리고. 네, 귀여운데. 네, 조금 무섭긴 해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어른을 위한 비주얼이 좀 많아요. 과감한 비주얼, 약간 잔혹한 장면 이것도 있고 좀 무서운 과격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보고 나이 먹으면서 계속 봐도 계속 새로운 게 보이는 작품이죠.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핏방울 자체가 이 미야자키 작품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네. 원령공주는 이 시작하자마자 막 팔 잘라지고 그렇죠. 사지절단되는 모습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 휘파람 공연에서 언제나 단골 곡이 원령공주의 테마였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에코 주세요. 네. 원령공주.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냥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입니다.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벼랑 위의 포뇨입니다. 호기심 많은 물고기 소녀 포뇨가 동경하던 육지로 올라오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바닷속 세상, 마법 등등 땡부리 영화 중 가장 애니메이션다운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땡부리 주인공들 중 최연소 아닌가요? 그만큼 내용도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중간에 포뇨한테 닭발이 생긴 건 왜일까요? 몇 번이나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포뇨가 물고기에서 인간으로 변신할 때 좀 징그러워요. 아, 이 중간 단계에 약간 징그럽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예. 그 중땅 느낌의 약간 얼굴도 약간 눈이 커지고. 중병아리 느낌. 그죠. 네. 그 부분이 약간 평소 지브리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인데. 네. 그래도 여기서 또 이 훌륭한 지브땡식 그 맛 먹방도 나오고 귀여운 건 다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뭐랄까 이 땡브리 스튜디오식 인어공주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린이를 어린이용. 위한. 그렇죠. 예, 물론 인어공주도 어린이용이긴 하지만 좀 그 결말이 원래는 원작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슬프죠, 굉장히. 예, 새드 엔딩인데 벼랑 위의 포뇨는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보는 구석이 없진 않아요. 그죠. 근데 최연소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토토로의 동생 메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이사 가던 날 인간에게 금지된 신들의 세계로 오게 된 치히로가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오나 씨가 나오는데 안 고를 수가 있나요? 베텐에는 페루오나 씨도 있잖아요. 가마 할아버 먼지들 가오나 씨 온천 사람들 등 주인공 외에도 모든 인물들이 개성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은요. 저는 여자 베텐러고요. 하쿠 볼 때마다 단발한 저 같아서 짜증나요. 이런 머리 하고 다니는 분들이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미남이시네.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이라고 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영화인가요? 센과 치히로인데 생갈치 1호라고.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죠.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오브 더 땡블이다라고 꼽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작품이. 예. 꽤그 땡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 중에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20년 됐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3D를 적용했던 지브리 그렇죠. 예산 최초로. 예. 원령공주가 처음으로 CG를 쓴 건가요? CG는 거기서 잘못 썼고요. 그렇죠. 그 3D를 제일 먼저 쓴 거는 센과 치히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체감은 저도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네. 80년대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령공주를 90년대 말에 보면서 이제는 밀레니엄 감성으로 이게 CG가 들어가는 거다 드디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20여 년이 지났어요. 벌써 20년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후보. 후보 4번은요. 붉은 돼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이태리 공군 에이스였던 마르코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는데요. 회의감을 느껴 돼지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지중해 바다가 작중에 등장하는데 그림인데도 예쁘더라고요. 탑건은 봤는데 붉은 돼지는 안 봤다. 당장 붉은 돼지 보십시오. 비행기 씬이 최고입니다. 주인공 포르코가 인간이 아닌 돼지라는 점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저한테 돼지는 자유로운 동물이 아니거든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여야 했을까요? 약간 이제
놀림받는 분들이 그죠. 이거가 이제 별명처럼 붙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예. 붉은 돼지가 약간 그 땡브리의 진짜 팬이냐 이런 것만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 검증할 때 꼭 한 번씩 물어봐요. 너 그거 봤냐? 이거 봤으면 좀 그래도 약간 뭐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어요. 옛날에. 뭐 예전에는 이제 포르코로소라고도 했고 그렇죠. 홍돈이라고 했는데 이제 붉은 돼지로 그냥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작업실에 그 붉은 돼지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 모형이 딱 있습니다. 아, 형 좋아. 빨간색. 그렇죠. 예. 네. 자, 붉은 위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베르코로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원령공주, 벼랑 위의 뽀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붉은 돼지. 자, 이 네 후보 중에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부 다 명작이긴 한데 네. 어떤 체급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 요거는 내가 약간 인생작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 있고 조금 힘을 빼고 편안하게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 요거는 약간 세대를 가로질러서 내가 한번 모두를 한번 납득시켜 보겠다라고 힘주고 만든 작품인 것 같고 예. 저도 상당히 넉다운 됐기 때문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갈치 말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네. 저도 저걸 극장에서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죠. 저는 이제 이 워낙 땡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거의 N차 관람이 3, 40회급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 보게 되죠. 항상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80년대 나온 것들을 이제 90년대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쭉 보다가 원령공주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팬으로서 그게 있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작, 각본, 감독을 다 세 가지를 다 했느냐. 그렇죠.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원령공주가 오랜만에 그걸 새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봤다가 네. 좀 아니었어요. 그러세요? 놀랐습니다. 취향이 안 맞았어요. 그래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예. 야, 이거 실망인데 이랬는데. 네네네. 그러고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90년대로 이제 끝이구나. 네네네.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센과 치히로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다시 거장으로 살아있다. 마음속에 명예의 전당으로 다시 모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역대급이다. 그렇죠. 센과 치히로는 정말 역대급이죠. 저는 근데 그 센과 치히로와 함께 원령공주를 올리고 싶었는데요. 약간 의외인데요. 원령공주가 약간 힘을 너무 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어른용으로 가서 그렇지만 너무 굵직한 필모이지 않나요? 이 두 개가? 제가 원령공주를 떨어뜨릴까봐 네. 지금 변호하시는 거죠. 그죠. 뽀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뽀뇨가 다시금 연령대를 확 낮춰서 가겠다고 마음먹은 게 보였는데 저는 약간 너무 어른이 된 상태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만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를 되게 잠 못 들게 만들고 막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애정은 있으나 요 4강으로 올라가기에는 센과 치히로와 원령공주한테 좀 밀린다. 붉은 돼지도 물론 훌륭한 작품입니다만 뽀뇨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죠? 스토리이고 그 바닷가, 예. 베이컨, 예, 연령대를 훅 낮춰서 토토로 제2의 토토로를 좀 꿈꾼던 게 아닌가. 그렇죠. 더군다나 인어공주라는 강력한 그 얼개를 가지고 약간 그 메이가 좀 나이를 먹으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메이의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 그렇죠. 예. 하지만 조금 이제 그 주제곡도 좋고 음악도 좋고 다 아름답고 좋은데 그렇죠. 체급이 조금 뭐 하려고 한 거지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서 그 아빠인가요? 네네. 아빠의 그 쓰레기 막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네.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됐나요? 다음 세대에게는 포뇨가 최고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포뇨는 좀 약간 제외하고 네. 자, 붉은 돼지가 남았습니다. 붉은 돼지. 붉은 돼지 대 원령공주. 저는 붉은 돼지 너무 좋아하는데 숨은 명작이라는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직도. 저야 뭐 늘 많이 보지만 원령공주는 모두가 아는데 붉은 돼지 그러면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알거든요. 물론 둘 다 걸작이고 인지도가 최고는 아니지만 원령공주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느껴졌기 때문에 아까 댓글 남기신 분 중에 N차 관람으로 원령공주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아까 댓글 남긴 것을 진짜 탑건 보고 붉은 돼지가 땡겨서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공중전 장면만큼은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예. 시간이 없네요. 그러게요. 예. 자, 아쉽게도 일단 1위는 센과 치히로 해놓고 2부에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거의 이제 시드 배정 받은 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우승 후보죠. 다른 4강이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원령공주 대 붉은돼지. 예. 그 원령공주가 누가 봐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붉은돼지 애호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붉은돼지가 한 88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애호가라고 하기에는 꽤 엄청 터진 영화 아닌가요? 아니요. 그 상대 평가를 해보자면 그 작품들 중에서는 사실은 규모가 확실히 체급이 낮긴 합니다. 물론 원령공주가 그때 극장 관객이 사상 최고 경신하고 네.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붉은돼지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정식 개봉이 한참 뒤에요. 정말 그쵸, 그때는 거의 안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령공주가 올라가면 좋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붉은돼지를 옥자법으로 또 뽑아주시겠죠. 근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그 먹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과 치히로는 먹방이 거의 훌륭하죠. 끝판왕급이고. 훌륭하죠. 붉은돼지도 먹방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예, 그 진아의 카페, 그렇죠. 바에 가서 노래하는 동안 먹죠. 그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걸 정체불명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육즙이 착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또 쭉 그죠. 마시는 게 있거든요. 먹방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승은 거의 생과 치히로입니다. 자, 하여튼 네. 그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원령공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령공주 4강 진출입니다. 확실히 N차 관람하다 보면 원령공주는 아직도 많이 발굴돼요. 감성이. 예, 특히 성성이들 같은 그렇죠. 숲속의 현자. 네. 막 굉장히 태고의 느낌. 그 동물들이 아직 작아지지 않았던 그때 멧돼지도 크고 네네네네. 늑대도 크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빌런 느낌으로 나오는 캐릭터들 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중에 다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요.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시골로 이사 온 주인공 자매가 우연히 숲속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체 토토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아이 어른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귀여움의 극치죠. 토토로 안 본 사람도 토토로 캐릭터는 알아요. 저는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 토토로가 있다고 믿어요. 토토로가 살 수 있는 숲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반대 의견은요.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의 고양이 입이 너무 커서 무섭대요. 주인공 자매가 사실 죽은 아이들이라는 괴담이 있었죠. 이걸 알고 보면 토토로가 귀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괴담인데요. 그런 괴담이 있어요. 약간 은유 상징이다 이런 괴담이 있는데 사실 일축했죠.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꼭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아니다. 아니 이런 시절에 시골에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잡아서 괴담을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대표작이죠. 사실은 땡브리의 어떤 로고를 만들어버린. 이제 모든 걸 틀면은 이 토토로 모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로고가 그만큼 굉장히 대표작이고 제가 처음 땡브리를 만났던 작품입니다. 저는 처음 봤던 작품이 천공의 성 라피ュ타였는데 네네네. 그걸 보고 이제 정말 무한한 감동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걸 만든 데가 당연히 미래소년 코난의 그곳이잖아요. 스튜디오는 다르고 예. 연출만 같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 찾아다가 네. 동급으로 대접받는 게 토토로여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구해서 봤는데 네.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뭐야 이거? 그러셨어요. 내용이 라퓨타는 엄청나게 거대하죠. 예,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셨구나.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순서가 반대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저도 반대 순서로 봤거든요. 저희 집 지하에 살던 어떤 젊은 아저씨께서 알고 보니까 국내 불법으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붙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냥 비디오 테이프 하나 쓱 주셨는데 그게 토토로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노래 나오는 거 보고 네네. 뭐야? 그래서 황당해서 그러시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몇 달을 기다렸단 말인가. 이미 동심을 잃어버리신 상태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흥얼거리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다시 그 VHS 비디오 테이프를 또 봤는데 그때부터 이게 N차 관람이 역시 수십 회. 그럼요. 지금까지. 네, 그 도시락 쌀 때 이렇게 명란 이렇게 탁탁탁 넣고 이런 것도 있고 매실장아찌 넣고 막 그런 장면부터 해서 이사 갈 때 그 마꾸로꾸로스케 쫙 모든 장면들이 다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다시 봐도 새롭게 보이고 감동적인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 이거 속편 너무 보고 싶은데 한국에 안 나옵니다. 있어요. 그
땡부리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메이와 고양이 버스라고 새끼 고양이 버스하고 메이의 우정을 다룬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약간의 그 시퀄 같은 느낌들, 이미지들 그런 네. 걸로 상상하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들었대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표작이죠. 예.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고도의 문명을 가진 천공의 성 라퓨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주인공들. 정보와 해적을 피해 라퓨타를 찾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땡부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 아닙니까? 기계 사회니 천공의 성인이 하는 것들이 땡부리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생각지도 못한 장르였거든요. 영화 볼 때마다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땡부리 애니메이션 중 가장 공상과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공상과학은 취향을 타죠. 요즘 나왔으면 배경이나 장치들이 더 예쁘고 화려했을 것 같아요. 장르상 영상미가 아쉽네요. 그래요? 저는 이 라퓨타에 나오는 그 스팀펑크적인 탈 것들 막 그 플리퍼라 그러죠. 막 이렇게 잠재래 같은 날개가 달려있는 탈 것들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해적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 제 작업실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비행석 목걸이가 이렇게 그 거신병 피규어가 딱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합니다. 제가. 저도 그 거신병 대가리 머리 피규어 하나 있습니다. 그 죽은 거신병. 그 여기 뚫려가지고 예, 뚫려 있는 애. 그게 그거예요. 그 화분입니다. 화분이요. 그 화분 저 작업실에 있어요. 거기다 꽃을 꽂기는 좀 미안해서 네. 그냥 놔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으라고 만든 건데 작업실에도 있죠. 자, 아무튼 뭐 역대급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예. 굉장하죠. 지금 봐도 이 스토리는 정말 훌륭하고, 그렇죠. 뭐 이 배경도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걸리버 여행기를 원작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걸리버 여행기가 원래는 대인국 소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라퓨타국 하나 세 번째 나라가 있고, 야후들이 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말의 나라, 그렇죠, 야후. 후이눔과 야후. 그렇죠. 그 네 나라의 스토리가 다 멋있거든요. 굉장하죠. 걸작이고. 각자 이렇게 부형이 다르죠. 가장 짧게 들르는 라퓨타 하늘의 성 그 나라의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뽑아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가 있나. 음악 그 테마송도 진짜 좋아요. 너를 태우고 진짜 들을 때마다 감동하는 곡입니다. 엔딩 크레딧에 그 노래 하나 나오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그렇죠. 그 라퓨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리고 딱 이 태풍 오기 전에 8월 이제는 9월이 됐는데 네네. 8월에 그 구름이 네. 가장 이 라퓨타 구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 정란운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거대하고 쌓여있는 두꺼운 구름 보면 저도 항상 라퓨타를 생각하거든요. 저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름답습니다. 정말 음악과 연출과 뭐 모든 게 기승전결. 그리고 이 지브리 특유의 할머니의 원형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괄괄하면서도 강력한 할머니. 그렇죠. 얼굴은 다 똑같은 할머니인데. 리더십이 아주 훌륭한 할머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저주로 인해 할머니가 된 소피가 저주를 풀기 위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하울. 모든 여자 어린이 어른이들의 2D 남친이죠. 나도 사랑해. 인생의 회전목마 OST도 명작이죠. 영화보다 OST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봤어요. 소피가 하울을 처음 만나서 하늘을 걷듯이 날아가는 장면과 배경음악은 연출이 정말 짱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다들 저주에 걸려서 모습이 바뀌고 하울도 막 변신하고 헷갈리고 좀 난잡했어요. 왜 아무 죄 없는 소피한테 저주를 걸고 그래요? 이래서 착하게 살면 안 돼. 제가 KBS에 딱 들어갔을 때 네네. 연수원 시절에 이게 우리나라 극장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2005년 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댓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뭐라고요? 영화보다 OST를 더 좋아한다. 많죠 그런 분들이. 예. 그리고 하늘을 걷듯이 날아가는 배경 연출.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울 정식이라는 그 음식 메뉴. 그건 뭐죠? 그 하울이 만들어주는 그 정식 있잖아요. 예. 그 두툼한 스테이크에다가 해가지고 아.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게 한동안 또 유행이었어요. 하울 정식. 네. 그 이제 베이컨이랑 뭐 달걀 프라이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 사실 라퓨타에 다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라퓨타는 그 거대한 국을 끓이는 소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모로 살짝 땡브리 중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도 멋있고 뭐 그 성 같은 경우에 그 걸어다니는 성.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좋고 그 공중씬 뭐 몇 가지 걸작 장면들은 나왔으나 그렇죠. 전체 스토리로 보면 기억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땡브리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건 그 흠뻑 감동이 적셔다 빼는 순간이 있는데
하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평을 많이 듣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결말 새로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8번입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 초보 마녀 키키가 항구 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는 키키가 사는 저 마을로 이사가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따뜻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주제를 무겁게 풀어냈는데 키키는 가볍고 포근한 느낌이라 좋아요.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꿋꿋하게 홀로 서기 하는 어린 키키를 보며 위로받는 어른입니다. 자취 중에 보니까 용기도 충전되네요. 반대 의견은요. 키키 13살이던데 어린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키키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아찔하고 막막해서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마녀의 태급편이죠. 예. 이거 사실 걸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걸작인데 저는 작화와 음악의 그 조화만으로는 네네. 라퓨타 바로 다음 급이다. 예.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야자키 감독의 어떤 최고 걸작은 보통 하늘을 표현할 때, 그렇죠. 하늘을 나는 감각을 표현할 때, 그죠. 구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위대하잖아요. 그 키키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하러 떠날 때 예. 이제 그 고양이를 데리고 비자를 타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냥 낡은 그 라디오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치 그 운전사들이 음악 틀듯이 라디오를 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루즈의 전원이라는 예. 노래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약간 옛날 느낌의 노래 나오고 그 어린애가 예. 마치 되게 나이 많은 어떤 트럭 운전사처럼 그런 음악을 틀고 가니까 거기서부터 전 이 작품에 사랑에 빠졌고. 예. 특히 이제 뭐 라퓨타에도 그런 느낌이 나오지만 네네. 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때 이 네. 지상이나 어떤 것에서 멀어지는 그걸 표현할 때가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바람의 느낌. 그죠. 그게 훅 나는 게 아니고 예. 도움 닫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뜨잖아요, 좀. 그쵸. 바닥에 떨어질 때도 이렇게 그 속도 때문에 몇 걸음 더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네. 이런 느낌. 그런데 스토리가 조금 그러세요? 예. 저는 예. 스토리가 조금은 좀 서스펜스도 좀 더 강할 수 있었고 네네네. 조금 더 따뜻할 수도 있었는데 어중간하다. 예, 저는 뭉클함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작품인데 네네네. 음악이 그리고 이 음악이구나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음악이 워낙 뛰어난데 맞습니다. 예. 근데 키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소녀의 성장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그리기 좋아하고 모든 작품에 조금씩은 섞어놓은 얘기를 아예 그냥 다 몰아넣은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던 작품이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기서 4강에 올라갈 두 개를 골라볼까요? 토토로랑 라퓨타요. 너무 시드 배정 받은 두 개였죠. 아니 지금 이 두 개를 넣으면 어떡해요.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하울은 음악으로는 아마 21세기에서 제일 또 이 집 땡브리 중에서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기사시조 공연에 항상 나오는 곡이죠. 그렇죠. 네. 키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워낙 이제 시드 배정 받은 두 개. 약간 그 이번 월드컵으로 보면 2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일본, 코스타리카.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그걸 그렇게 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토토로 라퓨타랑 같은 조에 넣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넘사. 1위는 뭡니까? 라퓨타니까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라퓨타 1위, 토토로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떨어뜨린 작품들 보니까 약간 멀미가 나네요. 저런 작품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다 정말 한 가닥 하는 걸작들인데 이제 자사 제품끼리 붙으니까 그쵸. 여기서 모델 사이에 자, 그러면 4강 대결도 셉니다.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대 이웃집 토토로. 야. 저의 땡브리 최초 작품과 최강 작품이 붙었네요. 최강이에요? 센과 치히로가 제가 가장 여러 번 봤고 분석글 같은 거 많이 썼던 한참 작품 분석하고 스토리 공부할 때 이 센과 치히로를 뜯어 먹었던 그 흔적이 있어요. 제 개인 사이트에. 그만큼 저에겐 좋은 작품인데 문제는 토토로가 사실은 더 저에겐 고향 같은 작품이거든요. 가장 이렇게 장면을 뜯어먹었던 작품이라서. 최다 관객은 센과 치히로죠. 그죠. 압도적이죠. 이게 경신이 됐나요? 그 너의 이름은이 경신했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튼 한동안 경신 안 됐어요. 20년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웃집 토토로는 이제 땡브리 스튜디오의 어떤 혼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기본. 예.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보면 같이 보는 어른들이 울고 있는. 디즈니로 치면 미키마우스입니다. 네. 토토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월드컵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는 센과 치로가 아닌가. 왜요? 그러니까 토토로는 애틋함과 마음의 고향, 상징성 뭐 이런 건데 아, 토토로는 약간 그 뭐 외가댁이다? 그거보다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할까 그게 토토로는 약간 좀 더 몽글몽글하고 작게 간다면 센과 치히로는 막 후려 쳤다가 그러니까 얼렀다가 뭐 온갖 다 있어요. 아, 이게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의 스펙타클로 지금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라퓨타를 본 이후에 토토로를 보고 감동이 좀 약간 죽었죠. 예, 밍밍하다, 네네네. 맥맛이다 이렇게 느꼈으나 그 디테일들에서 오는 그 감동들이 아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또 그 토토로가 센과 치히로보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먹는 장면이 너무 소소하고 적어요. 토토로가요? 네. 그거 경단인가 그 쭉 미끄러지는 떡 같은 거, 그쵸. 늘어나는 떡 같은 거 먹는 거. 쭉 그 떡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먹을 때 하고 네. 도시락 쌀 때. 근데 센과 치히로는 거의 뭐 풀코스 요리를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계속 너무 나와요. 약간 근데 역하게 먹는 장면들 아닙니까? 가오나 씨가 먹는 거라든가 엄마 아빠가 돼지 돼서 먹는 거. 근데 되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생가치로는 먹방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먹는 건 이제 대체 저 음식은 뭘까 궁금한데 순식간에 이제 공포로 변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조그만 김밥을 먹으면서 또르륵 눈물을 흘리는 새의 모습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먹음직스럽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최고 명장면은 그 네. 어떤 그 오물신이 깔끔해질 등장했는데 시원하게 온천하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렇게 뽕 하면서 다 예. 빼줄 때. 할아버지 신돼 가지고 나가는 고기가 이제 가장 멋진 장면. 아 그렇죠. 거기 멋지죠. 그리고 하쿠의 이름을 주었을 때 모습하고 몇 개 멋진 장면이 있죠. 아무튼 가오나 씨와의 어떤 그 같은 어떤 기차 여행이라든가 멋진 장면 많죠. 저는 토토로 봅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뭐 딱히 이견 없는데 둘 다 명작이니까. 근데 토토로로 올라가면 토토로 너무 상징인데. 저 생과 치히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체급이 달라요 사실. 체급이 다르다. 체급은 거의 동급이라고 보는데. 한쪽은 전설이고 한쪽은 최강자죠. 전설과 최강자.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났어요. 토토로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작품이지만 여기서 생과 치히로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토토로인가?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이게 100년 지났을 때 재평가 받는 건 토토로일 것 같은데. 토토로는 뭐 언제든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 변했어요. 토토로 가죠. 뭐요? 더 싸워주길 바라신 건가요? 토토로 가나요? 아니 생각 치러 가시죠. 뭐야? 자 그러면 센과 치히로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령공주 대 라퓨타 뭐로 보고 싶습니까? 저 생과 치히로를 통해서 그 규모감 있는 블록버스터 땡브리의 이 마음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원령공주보다는 약간 라퓨타가 여러 면에서 결승에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징으로 보나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보나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좀 라퓨타가. 채팅창에 라퓨타 먹방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거기 먹방은 넘버 원이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여러 명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끓여가지고 다 같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씬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 하늘 위의 씬도 그렇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 할머니한테 파즈가 네. 집에 왔을 때 잡혔을 때 네네네. 파즈 집에 있는 온갖 식재료를 다 꺼내서 그 거대 새우 그죠. 거대 새우 먹고 거기서 햄. 만화고기랑 그 예. 두꺼운 햄, 그 소세지 말린 거 걸어놓잖아요. 그걸 처음 봤어요. 칼로 푹 찍어서 그 두꺼운 햄을 입으로 뜯어먹는. 쓱 해가지고 예. 비주얼 먹방은- 끝내주죠. 먹방은 하울이나 센과 치로나 어떤 것도 라퓨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퓨타가 제일 자극적이에요. 다채롭고. 오늘 먹부리 월드컵인가요? 라고 하시면 있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하정우 배우님 얘기할 때 꼭 먹방 얘기 나오는 것처럼 땡브리 얘기할 때 먹방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라퓨타 갈까요? 가시죠.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 옥자법 가능하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작품에 투표해 주시고요. 네. 일단 결승은 센과 치히로 그리고 라퓨타입니다.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생가치로에 한 표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어차피 라퓨타 하실 것 같아서 좋은 매치 한번. 저는 사실 토토로를 그렇게까지 고집하지 않은 이유가 네네.
제 마음속에 투탑은 토토로와 라퓨타인데 아, 그래요? 둘이 굳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진 않았어요. 아, 그럼 또- 어차피 우승은 라퓨타기. 그런 정치적이고 계략적인 음모가 있었나요? 라퓨타 우승. 솔직한 마음으로 가시죠 그랬어요. 라퓨타는 뭐 기승전결, 네. 뭐 작화, 음악, 주제곡, 네. 연기, 뭐 이 땡브리 스튜디오의 가장 사랑받는 그 남녀 주인공 모습, 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원형 중의 원형이다. 그래요. 저희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굿즈 판매율 1위. 아닌가? 저희 전공 1위는 아닌가? 1위 아니에요. 1위는 토토로입니다. 토토로인가요? 네. 제가 그 수치가 2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전공 과목이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시죠. 저는 생가치로 봅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결승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가 올라갔습니다. 네.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땡브리 애니메이션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천공에서 라퓨타가 68표, 센과 치히로의 월명이 189표로 센과 치히로가 우승입니다. 이럴 수가. 역시 저희 전공 과목은 어디 안 가네요. 꽤 졌네. 근데 여러분 옥자법으로 인해서 붉은 돼지가 115표를 땄습니다. 아, 이게 변질됐어요. 이게 반동분자들이 너무 많네. 이상한 이유로 투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갈렸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원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끝곡은 마녀배달부 키키 OST 바다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